이번 주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시점부터 계속 변동성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망치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CPI도 그렇고 중간선거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전망치가 몰리고 있는데, 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그냥 바로 주가 더 땡겨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장도 좋게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서학개미들은 실적 충격이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을 대거 사들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왜 빅테크 기업에 몰리는 것일까? 왜 실적이 충격적이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왜 사는 것일까? 뭐 국내 증시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겠습니다만 물타기 개념이겠죠? 손해보고 팔 수 없다. 이때 더 사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자, 이런 식일 텐데 빅테크 기업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종목들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도 상장 폐지가 진행 중인 기업들도 있죠. 자, 이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상장 폐지 공통점.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재무 건전성, 이런 쪽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감사 시즌이 왔을 때 부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오늘이 입동이에요. 겨울입니다. 겨울. 아우 추워. 네, 겨울. 네, 감기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네, 왜 11월 달이 겨울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에요. 네, 이제부터 겨울 시작되니까 이제 본격적인 월동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증시 이 시장에서는요, 겨울이 오게 되면 주가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 다음에 연초, 1월 효과 뭐 등등등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는 그동안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을 새로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네, 잘 다독여 가지고 또 수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선거하고 CPI 지표인데, 일단 CPI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10날 발표가 됩니다. 네, 10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CPI 결과를 알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예상치는 8.1이에요. 지난번 수치가 8.2였는데, 예상치는 8.1. 뭐, 낮아지고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CPI 지표가 떨어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속도 조절을 당연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7.9%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7.9 정도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8 밑으로 떨어져서 앞자리 숫자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뭐 근원 CPI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하지만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월 달에 CPI 지표가 7%대로 떨어진다라면, 그렇다면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점이 되는 그 포인트가 계속 높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년 10월이 됐을 때는요, CPI 지표를 지금 수치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대가 넘는 이런 물가 상승률을, 내년 10월 달에 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내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 그러면은, 8%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0,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한 포인트들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선거 이야기인데, 중간선거는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 일단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주가가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하는 그 포지션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반대가 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금 하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거의 확실시해서 장악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원도 근소한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서 있는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살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홍콩이 지금 중국 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지금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데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중국 쪽에서의 어떤 해외 입국자 이 방역 지침 완화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고요. 뭐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해서 풀어준다라면,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규제 완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 그리고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수혜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 모습이고요. 뭐 원유,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보여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는 썰인데, 이것을 만약에 확인시켜줄 수 있는 중국 당국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연말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또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했잖아요. 3연임을 하고 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네가 왜 또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뭔가 서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시진핑이 3연임 하길 잘했네 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중국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내용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선거 이야기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평균적으로 16.3%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중간선거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시기, 그런 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가 있는 그 해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는 그 포지션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잘 올라간다라고 되면 되고, 중간 선거 이후에도 1년여 정도 계속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가 8일입니다. 8일 날 진행이 되는데 아주 그냥 수요일 날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8일 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9일 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원 임기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공화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하원 쪽에서는 거의 잡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원 쪽에서 공화당이 잡았다 라고만 해도 상당히 네, 지금 현재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원까지 잡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네, 이제 제동이 걸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상황들이 네, 뭔가 좀 반대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긴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해왔었던 정책들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왜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던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 미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동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보여지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좀 봤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시 상승세를 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엎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장에겐 좋은 소식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CPI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11월에 다 나올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기일 지나가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 매집 계속 진행되면서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매집이 이뤄진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예전에 6월달 지나가면서부터 계속 해드렸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럴 때 나에게 유리한 가격이 온다면 매수를 더 확장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빅테크 실적 충격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연기금이 하는 행동처럼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무엇이냐?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를 하나로 무려 37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면서 돈 없다는 거 다 뻥이 난 게 이게 들켜지는 거죠. 370억 원을 메타에다가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요, 메타의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환손실과 함께, 수익률도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야, 달러로 이제 바꿔가지고 주식을 샀을 때 미국 주식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저기서 환 차익도 좀 보고 여러 가지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봤을 텐데, 지금은 비싼 달러를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싸지게 될 테고, 거기서 나오는 손실과 그 다음에 기업이 나타나는 어떤 변동성에 또 손실이 노출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메타가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메타는 단순하게 빅테크 실적 나쁜 기업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SNS 기업들,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메타는 그다지 좋은 투자 대안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알파벳을 또 사들였다고 하는데 알파벳도 지금 실적이 나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200억 원 넘게 또 매수를 해드린, 이런 모습들, 일단 약간은 좀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생각이 있겠죠. 알파벳은 불패야, 메타는 불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을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려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은 그런 첨단 기술, 뭐라고 할까요? 빅테크 기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류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메타 같은 경우는 같은 분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지금 실적 나빠지면서 떨어지는 거,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볼 필요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섰던 부분들을 가격을 좀 낮춰주는 형태의 모습,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주가가 반등하기 좀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환율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또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뭐 그 외에 배당주를 샀다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죠. 미국 투자도 하나의 어떤 투자 장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달러를 바꿔서 들어가는 것은 약간 환손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상장 폐지 기업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이죠. 올해 9곳 정도가 상장 폐지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실제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됐다. 요즘에는 상장 폐지 법안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잘 안 돼요. 이게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너무 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거나 사회적 무리가 된다거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너무 컸을 때는 쉽게 매도하기가 어렵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 상황을 보니까 돈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경영상 어려움. 자금 조달의 여건이 나빠져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장 폐지 기업은 9개고요. 하반기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9개 기업들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글쎄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게 되고, 또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재무적, 그 다음에 비재무적 이런 상황들 모두 다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이 꼭 명심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상장 폐지되는 거 말고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상장 폐지 예정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 거절, 그 다음에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그런 혐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또 불성실 공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해임, 배임 횡령 같은 경우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순이익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죠. 다행히 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작아가지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괜찮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본 잠식률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회사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터져 나갈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량한 기업인데 재수 없을 수 있죠. 나는 회사 괜찮고 자본도 많고 막 그런데 회사에 있는 직원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럴 수 있어요.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죠.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회사에 좋은 회사라 생각해서 투자했을 뿐인데, 배임 횡령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터지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나가다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나타났을 때 나는 회사 괜찮아, 자본력 나쁘지 않은데 배임 횡령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정도는 충격될 거 없어 라고 한다라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무적 어떤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라면 그 상태에서는 그냥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많이 벌고 넉넉하게 갖고 있다라면 상장 폐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실이 계속적으로 확장 중인 기업들, 이 기업은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상장 폐지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감자를 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난리를 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업들의 단순한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증가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증가세가 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경영 투명성까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뭐 전문가들도 별로 알 수 없죠. 심지어 그 기업에 탐방을 간 사람들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 거야? 그 사람들 속을 다 들여다봐가지고 너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 기업들만 제거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않는다라면 횡령 배임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들, 하지만 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적자가 만년 지속되고 있고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또는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니까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위치를 어디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상장 폐지 기업들 반드시 조심하세요.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또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떨고 있니 이게 될 텐데 내년 3월 전에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 기업들 대거 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좀 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재무제표 들여다보고 나쁘지 않은 것들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네요. 자, 이번 주는 중간 선거가 있고요. CPI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또 봉쇄 완화를 풀어주게 됐을 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나쁜 소식은 일단 없어요. 예상치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매수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매수하고 이렇게 놀다가 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군요. 자, 수락개미들이 몰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자, 잘 체크하고 대응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내렸으니까 나는 손해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물타기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고자 하는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나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장 폐지가 된 기업들 공통점은 이것이다. 돈이다. 이거 돈. 돈을 잘 벌고 있느냐, 현재 자금력은 충분하냐, 이걸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과 같은 겁니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았는데 어떡할까. 벼락이 떨어질 위치들을 경도 위도 계산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계산도 틀릴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횡령이 일어나더라도 돈이 많으면은 그냥 상장 폐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자본 잠식에 우려가 있는지 그 여부들은 전부 다 적자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에서 3년 안에 걸쳐서 얻으려면 가능한데 이것을 2, 3개월 내에 얻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무리수가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시면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적금, 예적금이 감히 끼어들어서 상대를 볼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1, 2년 후에 주식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 적금 들어가셨던 분들,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그때 내가 왜 못 샀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자, 조금 있다가 우리 무료방송에서 만나야 되겠죠. 오늘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무료방송 또 오셔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